치맛바람을 주도하던 아줌마들과 어울리면서 바람까지 나게 된 거지. 수시로 나이트클럽에 놀러 다니고 하다가 젊은 노팽이랑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고. 그 일로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인 2010년쯤이었을 거야. 내가 26살 때니. 예전에 보낸 사연들을 통해 대충 알겠지만 나는 촌놈이야. 말이 촌놈이지 사실 도시 농촌 복합도시지. 읍내는 그래도 번화가가 좀 있지만 읍내에서 한 1km만 벗어나면 사방에 산과 들, 논밭이 펼쳐진 그런 폐쇄된 촌동네다 보니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 막 해가 바뀐 1월 추운 겨울이었어. 그때도 지금처럼 눈이 제법 많이 내렸지. 막 해가 바뀐 1월 추운 겨울이었어. 그때도 지금처럼 눈이 제법 많이 내렸지. 더군다나 내 고향은 경북이라 좀처럼 눈 구경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유난히 눈이 소복하게 쌓여서 기억을 해. 친구들 중 일부가 당시에 대구 경산 쪽으로 대학교 진학한 녀석들이 많다 보니 미처 못한 송년회 겸 친구들 얼굴을 볼 겸 경산으로 갔어. 그때 내가 한창 돈을 벌 때라 복학하고 대학교 졸업반으로 시달릴 친구들을 달래줄 겸 서너 명이 모이기로 한 자리였는데 어쩌다 보니 꽁술 때문인지 대구 쪽에 있던 친구들도 하나둘 합류하면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된 거야. 새벽 2시인가 하나둘 돌아가고 홀로 길을 걷는데 한방눈이 사락사락 내리기 시작한 거야. 호프, 노래방, 풀코스로 놀다 보니 어느새 술은 다 깨버리고 오렌지빛 가로등 아래로 새하얀 한방눈이 내리는 걸 보자니 왠지 갑자기 센치해지더라고. 괜스레 울적하기도 하고. 자취방에서 자고 가라는 친구의 말을 거절한 게 살짝 후회가 되기도 해. 괜히 고집을 피워선 둘이 소주나 한 잔 더 할걸. 그렇게 하염없이 걷는데 문득 눈이 살짝 쌓인 채 인도 한가운데 우두커니 선 입간판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야. 파랗고 빨갛고 하얗고 알록달록한 색깔이 빙글빙글 마치 날 보러 오라고 유혹하는 듯 돌아가는 입간판에 홀린 듯 그쪽으로 향했지. 휴게텔. 입간판이 서 있던 곳은 휴게텔 앞이었어. 홀린 듯 멍하니 터벅터벅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띵동 하는 벨소리가 나고 잠시 뒤 허름한 철문이 덜크럭 하고 열리는 거야. 붉고 어두컴컴한 조명을 뒤로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여자 한 분이 빼꼼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좌우를 두리번 살피다가 나를 위아래로 쓱 훑어본 뒤 안으로 이끌었어. 7만 원을 내고 그녀의 손에 이끌려 깊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들어갔지. 중년의 여성이 문을 닫고 나가고 붉은 빛 조명을 멍하니 바라보았어. 뭔가 몽환적인 느낌. 그렇게 멍하니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여성이 꾸벅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 중간중간 브릿지가 들어간 갈색에 어깨 쭉지까지 일렁이며 내려오는 웨이브진 긴 머리, 안젤리나 졸리를 빼다 박은 외모의 40대의 여성이야. 살짝 까내리는 눈매가 아주 매혹적인 여성이었지. 40대라는 나이에 비해 군살이 없는 늘씬한 몸매였고 아무런 감정 없이 묵뚝뚝한 말투에 머리를 모아 고무끈으로 질끈 묶고는 물을 끼얹으며 가볍게 목덜미와 어깨를 쓸어내리는데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던 왼쪽 어깨에 비스듬하게 W 모양으로 자리 잡은 5개의 점이 유독 눈에 띄는 거야. 원경 아줌마. 누구? 아줌마, 저 땡땡이요. 땡땡땡집 아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깊은 탄식, 이내 들썩거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와.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그녀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지.
딱딱한 침상에 걸터앉아 힘없이 벽에 기대 망연자실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니 만감이 교차하는 거야. 뭔가 알 수 없는 그리움과 분노, 서운함, 그리고 뿌듯함. 이미 술은 언제 마셨냐는 듯 술 기운도 다 사라지게 됐어. 아버지에겐 아주 가까운 친구분이 계셔. 고향 친구이자 첫 직장에서 함께 일한 동료셨던 분이었지. 뭐 그렇다고 해도 사실 아버지 고향이나 내 고향이나 같은 곳이지. 내 고향은 읍이고 아버지 고향은 옆마을 면이었을 뿐. 하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시거나 고향에 남아 농사를 짓거나 했지만 아버지랑 그 아저씨는 같은 직장에 취업해 지금의 내 고향에 자리를 잡은 유일한 친구라 서로 왕래가 잦았어. 정확히는 매일 보는 사이였지. 아버지와 아저씨가 그 회사에서 잘린 뒤 아버지는 몇 년 백수로 지내다 장사를 시작했고 아저씨는 다른 회사로 옮겨 계속 일을 하시다 보니 출퇴근할 때면 늘 큰 길가에 있는 우리 가게에 들러 커피 한 잔, 수다 조금 하고 가시곤 했거든. 그리고 원경 아줌마는 그 아저씨의 아내분이셨어. 맞아. 아빠 친구의 마누라인 거지. 그런 그녀를 이런 휴게텔 같은 퇴폐업소에서 만난다는 게 그녀가 그녀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왼쪽 어깨에 있던 W 모양의 점 5개야. 특히 첫 번째와 네 번째에 파달만한 왕점 2개, 그런 특이한 점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 수 없겠지. 다른 점은 작은 점이지만 어릴 때 별자리에 관심이 많아 카시오페아 자리와 비슷하게 생겨서 더 잘 기억해. 내가 그녀에게 복잡한 감정을 느낀 것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어. 앞서 언급을 했듯 원경 아줌마는 안젤리나 졸리와 거의 판박이라고 할 정도로 꼭 닮았어.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미인으로 꼽히곤 했지. 그에 비해 남편인 아저씨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 멸치처럼 생긴 데다가 머리까지 까진 반 대머리였지. 더군다나 가운데는 훌러덩 까졌는데 나머지 머리는 장발처럼 어깨까지 기르고 있었어. 모든 사람들이 아저씨랑 아줌마가 전혀 안 어울리는데 아마 머리 까진 게 좋아 결혼한 거다라고 속삭일 정도야. 그런 두 분 사이엔 나보다 1살 어린 딸과 3살 어린 아들이 하나씩 있어.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서로 주말마다 낚시나 캠핑을 같이 가기도 하고 제법 친하게 지냈어. 하지만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아줌마의 딸이 아줌마를 닮아 꽤나 미인인데다 공부도 나름 잘하고 하다 보니 엄마들 치맛바람에 아줌마가 합류를 해버리게 된 거야. 그렇게 치맛바람을 주도하던 아줌마들과 어울리면서 바람까지 나게 된 거지.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치맛바람을 주도했던 아줌마들은 하나같이 바람이나 이혼하거나 그랬었어. 아무튼 그러다가 내가 16살이 되던 해에 아줌마가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 2명과 가출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소문으로는 그 아줌마 셋이 수시로 나이트클럽에 놀러 다니고 하다가 젊은 노팽이랑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고. 그 일로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 아줌마의 갑작스런 가출로 인해 아저씨는 애엄마를 찾으러 다닌다며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술로 하루하루 보내다 내가 고3이던 2002년에 간암인가 간경화로인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고2, 중3이던 그 집 애들은 친척들 집으로 가게 된 거지. 그렇게 아저씨와 애들의 흔적은 우리 동네에선 영영 사라지게 됐어. 그래도 친척이래 봐야 아저씨 쪽 친척이라 결국 아저씨 지인이다 보니 간간히 애들 소식은 전해 들을 수 있었고, 이쁘고 공부 잘한다고 하던 딸은 엄마 가출 때문에 방황하다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않고 자퇴하고 겉돌다 21살 때 혼전 임신으로 시집을 갔고, 아들은 2010년 당시 군대에 갔다고 들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동경의 대상이었지. 아직 사랑의 감정이 뭔지도 모르던 어린 시절 이성으로서의 동경을 하게 된 첫 상대이기도 해. 1990년대 초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아파트라는 게 생겼어. 6층밖에 되진 않았지만 당시에는 단층 한옥, 슬레이트집 투성이인 동네에 6층짜리 아파트는 엄청난 충격이었거든. 아저씨네가 그곳에 살았어. 3층.
그 아파트가 하필 내가 다닌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 학교 2층 계단에서 보면 그 집이 보였거든. 그리고 우연찮게 계단 청소하던 중 씻고 나온 아줌마를 보게 된 거야. 어깨에 점도 그때 보게 된 거고. 그런 그녀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했다는 소식은 내게도 큰 충격이자 배신이었어.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것을 가까이 지켜본 분노.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가운 정적을 낡은 인터폰 벨소리가 깬 거야. 멍하니 있던 그녀가 힘없이 뒤척이며 인터폰을 받았지. 언니, 끝났다. 금방 나갈게. 시간 추가할게요. 인터폰을 내려놓으려는 찰나 다급하게 소리쳤어. 그러자 그녀가 떨리는 눈으로 내 얼굴을 한번 보곤 다시 수화기를 들더니 들었나? 알았어.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가 원망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야. 하지만 이내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벽에 기댄 채 나를 빤히 보더라고. 너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니? 우연이에요. 생각도 못했지. 나인지는 어떻게 알고? 어깨에 점이요. 당시 그녀는 몸을 일으켜 가져온 바구니를 뒤적거리더니 담배 하나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이는 거야. 나 본 거 말하지 마라. 회한이 섞인 눈으로 연기를 길게 내뿜는 그녀에게 말했어. 어차피 말할 데도 없어요. 말해도 의미 없고. 아저씨 돌아가셨어요. 2년도에. 내 말에 막 재를 털고 다시 담배를 입에 물던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여. 아줌마의 애들을 데려간 친척네도 다른 지역에 살고 그나마 아버지 고향에 살고 계시던 그녀의 시어머니, 아저씨의 엄마인 할머니도 아저씨 돌아가시고 그 다음엔가 돌아가셔서 사실상 아저씨와 관련된 연고는 우리 지역에서 아예 싹 다 사라진 뒤였어. 그래, 가버렸어? 벽에 기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추가된 시간을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다 끝내고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나섰어. 밖을 나오니 그새 내린 눈이 제법 길가에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사람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순수하고 새하얀 눈이었지. 그 뒤 주말마다 그녀를 찾아갔어. 나를 본 그녀가 그새 떠나버렸을까 하는 걱정에 혹시나 해서 가봤는데 다행히 떠나진 않았더라고. 문을 열었을 때 내 얼굴을 보곤 깜짝 놀랐다가 이내 한숨을 쉬고는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 왜 왔니? 또 온다고 했잖아요. 에휴, 어린기 벌써부터. 그동안 그녀의 소식을 물었어. 처음에는 별걸 다 묻는다고 뭐라고 하더니 이내 답을 해주더라고. 가출한 뒤 지난 10년의 시간이 그녀에게도 그닥 녹록치 않은 시간이었다고 해. 처음에는 애들 학업 보조라는 둥, 진학 등 이후로 가깝게 지내던 아줌마들의 꼬임에 넘어가 점점 안 좋은 길로 가게 되었다고. 처음에는 이야기할 곳이 없다는 핑계로 시내에서 만남을 갖고 수다를 떨며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다 보니 점점 같이 있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술도 마시게 되고 술을 마시다 보니 나이트 같은 곳에 같이 드나들게 되고 그곳에서 부킹을 하다 만난 남자들과 단체로 바람이 나게 되고 그러다 남자에 빠지게 되면서 가출을 했지만 막상 가출을 하니 자기 생각과는 달랐다지. 데이트할 때는 쫙 빼입고 잘 꾸미고 했는데 막상 집 나와 동거를 하니 개털이었다고. 점점 싸움도 잦아지고 마음도 식었지만 이제 와서 되돌리기엔 늦어졌고 첫 남자와 헤어지고 먹고 살다 보니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만나는 남자마다 멀쩡한 놈 하나 없고 하다 보니 점차 더욱 나쁜 길로 발을 들이고 말았다고 해. 애도 몇 번 지우고 다방 일로 시작을 해 술집 도우미 같은 일도 하고 하다 나이가 들어 지금의 휴게텔까지 오게 됐다고. 2010년 당시엔 40대면 보통 이쪽으로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 다방이나 술집도 30대 중반이나 끝물이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간이 어느새 금방 지나 인터폰 벨이 요란스럽게 울리는 거야. 그렇게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돌아왔지만 다음 주에 또 그녀를 찾아갔어. 그렇게 몇 번을 더 찾아가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집 주소를 알려줘서 그 후로는 그녀의 쉬는 날에 맞춰 집으로 갔어.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반지하 방.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아저씨 돌아가실 때 이야기나 애들 근황 이야기도 했지.
딸내미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다는 말에 많이 아파하더라고. 자기도 잘 모르고 20살이던 이른 나이에 애 가져서 결혼했는데 딸내미도 자기 팔자 따라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몰래 수소문하고 딸내미 일촌 타고 싸이월드 뒤져서 결혼 사진이나 아들내미 손주 사진, 가족 사진 같은 걸 구해서 보여주기도 했어. 내가 사는 곳이랑 경산이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리다 보니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1, 2주에 한 번은 딸내미랑 손주 근황 사진 같은 거 새로 올라오는 거 구하면 그 핑계로 찾아가 보여주고 시간도 갖곤 했지. 그렇게 몇 달 정도 왕래하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버렸어. 집도 비우고 이렇게 그녀와의 연락은 수십 년째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됐지. 갑자기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쌓이는 날이며 문득 아줌마가 떠오르고는 해. 지금은 어디서 뭘 하며 잘 지내고 있을지. 이제 환갑이 넘었겠지. 지금도 여전히 안젤리나 졸리처럼 생겼을지 쭈구렁 할머니가 되었을지 말이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